안녕하세요. 어니언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덱스 함수는 dateDiff라는 함수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고객별로 여기 있는 것처럼 고객별로 우리가 그 고객별로 유지한 기간은 얼마나 되냐, 보유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고객별로 거래 안 한 지 얼마나 됐냐, 휴면기간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고객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우리 물건을 구매하는가, 이런 구매 빈도 혹은 구매 주기를 한번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거기에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함수가 dateDif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를 배우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셋은 전과 동일하게 제가 영상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전에 다운받으신 분은 그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이블을 아주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스터머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 디멘션 테이블이 있고요. 전과 동일하죠. 프로덕은 프로덕 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프로덕 디멘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기록된 우리의 모든 오더들이 기록된 팩트 테이블이 여기에 이렇게 또 있고요. 이렇게 세 개 테이블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전과 동일하게 고객, 그 다음에 제품, 그리고 팩트 테이블, 거래 테이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전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구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민과 맥스 시간이었는데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 난 그건 좀 알겠다 그러면 그냥 바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여기서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별로 첫 번째 거래일과, 여기 보이시죠? 첫 번째 거래일과 마지막 거래일을 한번 구해 봤었어요. 첫 번째 거래일 넣어봐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 최종 거래일. 자, 이렇게 해서 고객별로 거래일을 첫 번째 거래일과 마지막 거래일을 구했는데, 지난 시간에 못 구한 게 이 사이의 기간을 구하는 걸 우리가 못 구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결국 이 1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겠죠. 고객별로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dateDiff 함수를 써야 되는데, 이 dateDiff 함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구조적으로 하게 돼 있냐면, dateDiff라고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인수를 넣어주게 돼 있어요. 인수라는 표현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냥 안에 세 가지 덩어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빠른 날짜, 시작 날짜, 스타트 데이트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콤마를 사이에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난 날짜, 종료 날짜, 늦은 날짜,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거를 날짜로 보여줄 거냐, 그러니까 날짜가 아니라 데이, 먼스로 보여줄 거냐, 데이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분 단위로 보여줄 거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엔 원하는 그 인터벌을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고, 지금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영어로 놓고 왔네요. 잠깐 빠르게 바꿔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금방 다시 다녀왔고요. 바로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새 측정 값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이름은 우리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듀레이션이라고 할까요? 듀레이션 1이라고 그렇게 일단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좀 키워드릴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dateDiff 이렇게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date1, date2 이렇게 인터벌 이렇게 세 개 넣어주라 그랬죠. 첫 번째 앞선 날짜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first order date였죠. 콤마. 두 번째는 늦은 날짜, 끝난 날짜. 그래서 last order date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콤마를 딱 찍으면 day, hour, minute 이런 것들이 나오죠. months.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day로 그냥 일단 며칠인지 이거를 구하고자 하니까 그냥 day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괄호를 닫아 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방금 만든 duration 1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 사이에 넣어 주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른 분들은
여기 예를 들어서 0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한 번씩 거래를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첫 번째 거래일도 마지막 거래일도 다 같은 날짜죠. 그러니까 보유 기간은 0일, 뭐 하루라고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끝에 2를 넣어주셔도 되겠죠. 1을 그냥 더해주셔도 되겠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약간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에런 브라이언트, 지난번에도 봤던 그분이죠. 93일,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이 고객이 우리 물건을 거래한 그 첫 번째 기간과 마지막 기간 사이가 한 93일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거래를 안 한 지 그러면 얼마나 됐느냐? 이거는 뭐 여러분의 어떤 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한번 그동안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됐느냐 이걸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측정값을 이번엔 duration 2라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마지막 거래일과의 거리를 측정을 하면 뭐 휴면 기간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자, date diff 그냥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앞선 날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last order date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오늘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자, 오늘을 반환하는 함수는 to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뭐 엑셀에서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today를 넣고 이 사이에 괄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뭐 내일 되면 내일이 오늘이 되니까 내일 날짜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항상 오늘 날짜를 반환하게 돼 있고요. 자, 인터벌. 뭐 이번에는 months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months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근데 여기 콤마 하고서 띄어쓰기를 하시면 이제 자동 완성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duration 2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 볼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months로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값은 오늘 날짜로부터 이 마지막 날짜 오늘이 지금 뭐 2022년 1월 19일이라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지금 오늘까지의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오늘까지는 39개월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휴면 기간을 이 months로도 이렇게가 아니라 몇 점 몇, 뭐 38.5개월, 뭐 38.6개월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months로 바꿔주시면 힘들고 차라리 day로 하신 다음에 day로 이거를 만드신 다음에 그냥 이거를 뭐 30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30일로 나누는 게 낫겠죠. 30일로 나누는 식으로 해서 얘를 소수점을 뭐 하나를 키워주는 식으로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계산을 우리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구매 빈도를 한번 구해본다라고 하면 이 duration 2는 빼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 duration 2가 아니라 자, 구매 빈도라고 하는 거는 좀 쉽게 생각하면 첫 번째 일과 마지막 일, 총 거래했던 처음과 마지막의 그 사이 기간을 구매 횟수로 나눠주면 이제 구매 얼마 만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구매를 하는지 그런 걸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 듀레이션을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때 우리가 구했던 카운트로 구했던 그거를 그대로 재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업사이클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오더 건수를 지난번에 두 번째 시간인가요? 그때 우리가 구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더 건수는 기억나시나요? 복습해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 자, distinct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총 오더 건수가 몇 건이냐를 구했었죠.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자, 맞는지 틀린지 에런 브라이언트를 보면 확인이 되겠죠. 우리의 친구.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래일과
마지막 거래일에 93일이 걸렸고, 이분 우리가 그때 확인했던 거 두 번 우리랑 거래했던 이력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나더 측정값을 또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frequency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구했던 duration 1이라고 하는 걸 불러오고, 얘를 오더 건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했던 오더 건수를 duration을 오더 건수로 이렇게 나눠져 보면 우리가 frequency라고 하는 다른 추가된 측정값이 만들어졌고, 얘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 우리의 에런 브랜트가 이렇게 93일, 근데 두 번 거래했으니까 46.5일에 한 번씩 거래를 한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까지 다 오늘 계획했던 거를 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해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은 측정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했고, 이제 측정값이 아니라 세열에서 이거를 그러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 자, 세열 추가라는 걸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아직 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위에 테이블 쪽으로 갔을 때 세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테이블 도구 밑에 세열이라는 게 있고, 이 테이블 열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열을 새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해보고자 하는 거는 제가 미리 한번 구해봤고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 date diff2라고 해서 방금 측정값으로 구했던 걸 여기서는 열을 하나 생성을 하는 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도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자, date diff, 자, 이렇게 해놓고 앞선 날짜, 여기서는 배송을 하고 딜리버리가 끝나면 인보이스를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순서가 저런 식으로 되게 돼 있는 거죠. 자, 앞선 날짜를 만약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자, 대괄호를 쓰면 되겠죠. 딜리버리 데이트 콤마, 그 다음에 늦은 날짜가 여러분들 어떤 비즈니스 컨텍스트 상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늦은 날짜를 뒤에 놓고 day를 선택을 해서 괄호를 닫아 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냥 참고로 세열 추가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가끔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 그룹을 나눠서 어떤 히스토그램 같이 뭔가 구간별로 뭔가 집계를 하시거나 이럴 때 이런 것도 세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세열을 만드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도 디바이드 함수를 한번 배워보지 않을까. 마음이 바뀌면 다른 거를 배워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죠. 오늘 영상은 제가 고생했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